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을 기도하고 헌법을 짓밟은 자가 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본인도 떳떳한 국민이라며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투표할 권리는 보장돼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만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던 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 뻔뻔함이 참으로 기막힙니다. 더구나 그 옆에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가 함께 있었는데요. 비선 실세들과 연결돼 국고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캄보디아 사업 비리까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윤석열과 나란히 투표소에 등장한 모습은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했던 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들먹이며 투표장에 들어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이들이 아직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요. 이 장면은 윤석열 정권 아래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제는 법과 정의가 응답해야 할 시간인데요.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농단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날이 와야 하는데요. 그래야 다시는 저 얼굴을 공적 공간에서 마주하지 않게 될 테니 말이죠.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만큼 그 대가 역시 단호하게 치러야 하는데요. 헌정질서 회복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데도 잊직하시겠습니까? 리박스쿨은 그냥 구성원 중에 여러 수십 개 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이제 연결고리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본부 트루스코리아라는 데를 이제 자매 단체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게 그냥 수십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루스코리아는 그 서울대였던가? 아니요. 그냥 이런 분들이 제가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러니까 10명 안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거긴데 수십 개의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든 이제 뭐 자유기업원이랄지 예를 들어 5명이 50개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인데 이제 이게 이제 주로 MB 때 국정원 댓글 도작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윤석열 정권에서 살아나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이제 제가 하나 걱정이 뭐냐면 지금 서울경찰청 한 개 팀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자료 수사 협조 요청이 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해줬습니다. 저희 취재 자료 일부를 줬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줬는데 이거는 경찰 한 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즈를 뿌리까지 찾아내서 다 진짜로 박멸하려고 하면 특별수사팀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본이 네, 그러니까 경찰이 열심히 하고 급하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당장 지금 그 삭제하고 지우고 있는 증거라도 빨리 잡아두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뭔지를 계보와 역사가 있는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최대한 알려주겠지만 한 개 팀으로는 진짜 역부족이다라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밤에 리포트를 내려다가 한 15% 정도 확인이 부족해서 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내일이나 모레쯤 또 공개를 할 텐데 오늘 또 대선 당일이라 오늘은 저희가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에 김문수 본인이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 손효숙 대표를 직접 만나서 리박스쿨에 직접 만나서 인사동 식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동석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경사노위 위원장 본인의 카드로 밥값을 계산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날 날짜가 특정이 되고 시간이 다 특정이 됩니다. 만난 사람도 특정이 되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만나서 밥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손현숙 대표를 안다 모른다 그조차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밥까지 같이 먹었으니까. 더구나 이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도가 나가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노사하고. 예, 노사 합의를 잘 내서 이렇게
어떤 갈등을 주로 해결하고 뭐 이런 위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용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참석자분이 노조하시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그 자리에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는 모른다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들이 추가로 드러나며 매 순간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들이 정권을 잡으려 했던 이유가 결국 영구 독재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로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건데요. 이 모든 일들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벌어진 내란 행위였던 겁니다. 내란은 단지 군대 동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는데요. 심리전, 세뇌교육, 여론조작까지 총동원된 종합적 내란이었습니다. 리박스쿨과 늘봄교육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또 다른 댓글 공작팀의 존재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가 점조직처럼 퍼져 있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손군, 그러니까 자유손가락 군대를 리박스쿨과 함께 공동 운영한 단체가 바로 트루스 코리아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애국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해산을 외치며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네이버 댓글창을 점령하던 조직적 선동부대였습니다. 트루스 코리아는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또 다른 간판도 내걸고 활동했는데요. 이들이 내세운 활동이 가관입니다. 민주당 해산 1000만 서명운동, 사이버전사 10만 양성, 부정선거 독후감 이벤트, 좌경화된 여성회복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맘카페까지 파고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중공 침략과 국회 해산을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네이버 카페를 근거지로 활개를 쳤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더 황당한 건 이들의 댓글 조작 시스템입니다. 트루스 코리아는 매달 댓글을 많이 단 회원에게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단순 참여가 아니라 대가를 주고 댓글 부대를 운영한 셈인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책이나 이승만 미화영화의 리뷰를 남기면 또 100만 원을 줬는데요. 서울 거주 35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더를 모집해 우파 언론 구독권을 나눠주며 조직적으로 길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청년 리더들이 뉴스타파가 잠입한 자손군 카톡방의 핵심 멤버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들이 작성한 댓글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 까도 범죄만 나오는 이재명이라거나 63대선은 부정선거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는데요. 정과 오범이 하는 건 다 망한다는 식의 혐오 발언까지 퍼뜨리며 이미 가짜뉴스를 넘어서 증오와 분열을 노골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작전은 더 치밀했는데요.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단 뒤 그 링크를 카페에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추천을 누르고 대댓글을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댓글 농장이었는데요. 댓글 실적에 따라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그 이하도 3만원씩 지급하며 한 달간 활동 결과를 공개했고 애국의 힘을 보태라며 선동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중장년층까지 포섭했다는 점인데요. 시니어 파워 폰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택시 앱을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댓글 작성 추천 누르기, 대댓글 달기 등을 교육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과 혼란을 악용해 중장년층을 댓글 공작의 도구로 삼은 건데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트루스 코리아 대표 정부영은 공개적으로 민주당 해산을 위한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수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을 네이버 카페로 끌어들이자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사이버 테러 조직이라 불러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정황 뒤에 윤석열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점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트루스 코리아의 댓글 공작 활동에 윤석열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닌 겁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요.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언론 장악, 검찰 동원, 공영방송 파괴에 이어 이제는 댓글 부대까지 동원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 탄핵 사유가 됐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대담한데요. 돈을 뿌려가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한 책임은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이런 조직적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정치 선동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암흑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한 줌 권력의 자유손가락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이제 진짜 국민이 나설 때인데요.
가짜뉴스로 나라를 구하겠다며 댓글질에 몰두한 세력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댓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지켜지는 건데요. 내일부터 바로 출범하게 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모두 다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좀 심상치 않은 의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과거 헌법 질서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조직적인 여론 조작 가능성까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그 핵심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당신이 이 정보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중요한 맥락, 또 사실들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자료들을 보면요. 특정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 배우자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 뭐 헌법 질서를 흔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네, 현재도 소위 국정농단 의혹,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과거의 논란들이 현재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여러 단체들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네, 그 단체들 이름이 좀 나오죠? 리박스쿨, 트루스코리아, 또 자손군, 자유손가락 군대라고 하던데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그냥 각자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연결돼서 움직였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 연결 가능성,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단체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였을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요. 네, 예를 들어서 트루스 코리아, 여기는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이런 이름으로도 활동을 했대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건다거나 특정 정당 해산을 위해서 뭐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다거나 1,000만 명이요? 네, 심지어 사이버 전사 10만 명 양성 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와, 심지어 뭐 좌경화된 여성들을 바로잡는다. 이런 명분으로 소위 맘카페 침투 시도 이런 내용도 있고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썼다는 방법들, 이건 어떤 게 언급되나요? 역시 포털 댓글 관리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방법들이 꽤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요? 네. 그 댓글 활동 실적, 이걸 따져서 금전적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실적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요. 댓글 쓰면 돈을 준다. 최대 100만 원까지요? 네.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특정 인물 좀 좋게 평가하는 책, 영화 리뷰 이런 걸 쓰면 또 추가 보상을 제한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특정 주제로 리뷰까지.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또 다르게 접근한 것 같아요. 서울 사는 35세 미만 청년들, 이 사람들을 리더로 모집해서 우파 성향 언론 구독권을 제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세대별로 접근법도 달랐군요. 젊은 세대뿐 아니라 그럼 다른 연령대도 공략하려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좀 서툰 중장년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파워폰잘 교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폰절 교실이요? 네. 택시 앱 사용법 같은 뭐 생활 정보 알려주면서요. 자연스럽게 댓글 작성,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이런 여론 조작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죠. 와, 생활정보 배우러 갔다가 댓글 부대가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댓글 실적 순위까지 매겨서 포상금 주고 애국의 힘을 보태라 이런 식으로 독려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조직적인 동원 활동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네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 뒤에 혹시 정부 쪽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 위원장이요. 이분이 트로스코리아 손효숙 대표랑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찬이요? 네. 근데 그 비용이 공적 카드, 그러니까 세금으로 결제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거죠. 공적 카드로요? 네. 근데 만남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더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대화 내용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면 이건 뭐 단순한 정치 공방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요. 자료에 따르면요, 김문수 당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노사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위치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소위 어용노조,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의 좀 우호적인 노조 설립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요? 네, 그래서 현재 경찰 일부 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사안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좀 더 강력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료들도 결국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별검사, 그러니까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아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긴 과거에도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게 있었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더 교묘하게 국가 권력이 여론을 왜곡하려 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우리 사회의 이 공론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외부의 조직적인 시도에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우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 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이게 진짜 여론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지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조직적인 여론 형성 시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신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신뢰 그리고 건강한 토론 문화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